안녕하세요. 레슬링 팬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빅레드머신입니다. 오늘은 트리플 H, 제이우소, 더락, 서머슬램, CM펑크 등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 WWE 얼리얼에서 트리플 H는 WWE의 여성 선수들이 남성 선수를 능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젠 여성 부문이 남성 부문보다 더 똑똑하고 빠르며 링 내 심리를 더 잘 이해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트리플 H의 발언은 지난 3월 1일 일리미네이션 체인버 백스테이지에서 언급한 것이며 많은 팬들이 온라인에서 WWE의 여성 부문이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퍼포먼스 센터 시스템에서 남성 부문보다 더 뛰어난 인재를 배출했다고 말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트리플 H는 항상 여성 레슬링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지만 이러한 칭찬은 현재 디비전 간의 격차와 여성 선수들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WWE 얼리얼에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원래 2015 남성부 로얄 럼블 매치 우승자는 제이우소가 아니었습니다. WWE는 존시나와 CM펑크 둘 중 한 명을 우승시킬 계획이었지만 회의에서 마이클 헤이즈는 제이우소가 팬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끌기 시작하자 그의 우승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트리플 H는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제이우소는 레슬매니아 41에서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에 등극했지만 그 전에 레슬매니아 41이 열리기 한 달 전에 트리플 H와 다른 경영진들은 제이우소가 압박감과 부담감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의 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고민했었습니다. 브루스 프리차드는 제이우소에 대한 상황이 잘못되었을 때 눈치채기 시작했고 그를 조심히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7일 러에서 제이우소가 다이빙을 하다가 3단 로프에 몸이 걸려서 실수한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제이우소는 2단 로프에서만 다이빙을 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이클 헤이즈도 제이우소에게 압박감이 가해지고 있는 것 같았고 몇 주 동안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 중에 트리플 H는 제이우소가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계획을 변경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슬매니아 40에서 제이우소의 우승이 보장되지 않을 뻔했지만 어린이 팬들에게 인기가 많고 현장 관객들 반응도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기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랜 작가 브라이언 게위치는 새로운 코너에서 더락이 계획한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더락에겐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중 한 가지는 케빈 오웬스를 언디스퓨티드 WWE 챔피언에 등극시킬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코디 로즈가 락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그 즉시 케빈 오웬스와 경기를 성사시켜서 타이틀을 잃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또 다른 계획은 크리에이티브 팀이 선역 존시나 대 선역 코디 로즈가 부적합하다고 느꼈으며 더락은 존시나가 선역으로 남아주길 원해서 코디 로즈를 턴일시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리플 H와 브루스 프리차드는 더욱 충격적인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결국 존시나를 턴일시키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5 서머슬램이 열리는 매트라이프 스타디움 건설 현장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7월 29일 기준이며 이미 우뚝 솟은 조명 장비와 거대한 무대 요소가 설치되어 있는 등 제작의 엄청난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거대한 규모는 경기장의 크기입니다.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은 지난 2019년 레슬매니아 35가 열린 바로 그 장소이며 좌석수는 무려 82,000석이 넘습니다. WWE는 2025 서머슬램을 역사상 가장 큰 이벤트 레슬매니아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최근 다큐멘터리 시리즈 WWE 얼리얼에서 레슬매니아 41 1일차 메인 이벤트의 원래 계획은 CM펑크가 승리하는 것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다큐멘터리에 공개된 WWE 작가실 영상에 따르면 CM펑크, 로만 레인즈, 세스 롤리스의 트리플 스렛 매치 초기 계획은 폴 헤이먼이 펑크를 배신하고 펑크가 그 배신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결국 크리에이티브 팀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폴 헤이먼이 로만 레인즈와 CM펑크를 모두 배신했고 세스 롤린스도 깜짝 턴일하면서 그가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CM펑크는 계획이 변경돼서 비록 승리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오랜 경력에서 처음으로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에 출전한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TMZ 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목요일 오전 9시경 코네티컷에서 빈스 맥마헌은 웨스트포트의 15번 국도에서 2024년식 벤틀리를 운전하던 중 2023년식 BMW 430의 후미를 들이받고 중앙 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충돌 사고로 인한 잔해가 고속도로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쪽으로 향하는 포드 퓨전 차량이 잔해를 덮쳤습니다. 결국 세 대의 차량 모두 현장에서 견인되었고 가드레일 약 30피트가 손상되었습니다. 세 운전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고 빈스 맥마헌의 벤틀리와 BMW 모두 에어백이 작동돼서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빈스 맥마헌은 난폭 운전과 과속 추종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두 가지 모두 경범죄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는 다음 달 말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WWE 얼리얼에서 티파니 스트래턴이 샬럿 플레어와 프로모 중 대본을 어기자 트리플 H가 분노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4월 4일 스맥다운이었습니다. 레슬매니아 40일 경기를 준비하기 위한 격렬한 논쟁 중에 티파니 스트래턴은 샬럿 플레어의 실제 이혼 사건을 언급했는데 이는 대본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샬럿 플레어는 즉시 티파니 스트래턴의 실제 남자친구인 루드윅 카이저에 대한 즉흥적인 개인적인 발언으로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모든 당사자들은 이 불화가 엄청나게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릭 플레어조차도 얼마 전 인터뷰에서 티파니 스트래턴의 발언을 내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저질스러운 헛소리 라고 호평하며 훨씬 더 비판적이었습니다. 아무튼 당시 트리플 H는 백스테이지에서 티파니의 논란이 된 세그먼트가 끝난 이후 티파니가 대본을 어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당장 샬럿 플레어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주 7월 28일 로에서 챔피언 저지먼트 데이 때 LWO의 월드 태그팀 챔피언십 경기 도중 흰색 마스크를 쓴 다른 버전의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가 등장했습니다. 이 또 다른 아메리카노는 LWO를 방해했고 결국 핀벨러와 JD 맥도나가 승리하면서 타이틀을 방어했습니다. 서머슬램을 며칠 앞두고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 스토리라인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흰색 마스크의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가 도대체 누구인지가 관건인데 현지 추측에 따르면 그의 정체는 피트 던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로운 넷플릭스 다큐 시리즈 WWE 얼리얼에서 스티브 오스틴의 오리지널 레슬매니아 40일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브론 브레이커 대 드루 맥킨타이어의 싱글 매치에서 특별 게스트 심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의 대진표가 변경되었고 결국 스티브 오스틴의 특별 심판 아이디어는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짧은 인사를 건네고 행사 참석을 알리는 데 그쳤습니다. AJ 스타일스는 슬래미 버서리 페이퍼뷰를 앞둔 새로운 다큐멘터리에서 13년 만에 TNA 레슬링으로 복귀한 소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TNA는 제 첫사랑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저는 영원히 TNA에 있었을 겁니다. 그곳은 여전히 정상에 오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문화적 변화를 칭찬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대로 나아가면 분명 성공적인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TNA에서 다시 경기를 치르고 싶습니다. 미래 경기를 희망하지만 그것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7월 21일 WWE 러우는 27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주에 270만 뷰와 동일했습니다. 총 시청 시간은 570만 시간을 동원했으며 지난주에 540만 시간보다 상승했습니다. 주간 미국 넷플릭스 인기 프로그램 탑10 순위에서 7월 21일자 러우는 4위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넷플릭스 기준으로도 5위를 차지하면서 상위 순위 프로그램 중 하나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레슬링 팬이 더 생겼길 바라면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